뭐 어느 사회나 이 가장 중요한 게 그 사회의 문화와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. 어떤 법적 제도 규정 이런 것보다 안전을 대하는, 예를 들면 그 철도 운영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있다고 치면 뭐 국토부라든지 철도 운영기관이라든지 또는 노동조합, 뭐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되거나 상충되는 이런 세 조합들이 있을 때 거기서 가장 완고하게 안전에 대해서 지침을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야 되는 게 국토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어떤 요즘 이제 모 정당의 비상대책위원님이 잘 쓰는 동료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타당하다고 느끼는 선에서 집행돼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, 지금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고 또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느꼈던 것은 국토부의 안전 철학이 운영기관이나 노동조합보다도 한참 뒤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. 철도 안전의 역사라든지 또 현재 철도 안전 시스템, 또 그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토부가 정말 그 심도 있게 연구를 했다면 이렇게 감시 카메라 설치를 무작정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드라이브를 거는 건 참 의외라고 봅니다. 일단 뭐 66, 67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고요. 그러니까 운전실 감시 카메라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과도한 조치라는 거죠. 이게 왜 과도한 조치냐면 어떤 것이든지 기준점을 넣어서 과도하게 나가는 순간 위험이 더 크게 확산되는 경우가 있는데, 그 미국에 되게 유명한 공수부대가 있습니다. 101 공정사단이라고. 이 공수사단은 이제 그 되게 유명한 민실이 있죠.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이제 그 주 부대로 나오기도 했는데, 디데이에 실제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디데이 전날 새벽에 이 공정부대가 그 노르망디 일대에 주요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낙하산 투하를 하게 됩니다. 근데 이때 이 부대는 어떻게 낙하산 투하를 하냐면 낙하산병이 있고 글라이더병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낙하산으로 투여하고 글라이더병들은 동력이 없는 글라이더에 전투병들을 태워서 수송기 뒤에 로프로 강철 체인으로 묶어가지고 이륙을 한 다음에 그 노르망디 해안 상륙에서 이 연결된 끈을 끊으면 자체 동력이 없으니까 자체 활공 능력으로 목표된 지점에 착륙하는 게 자신들의 임무였습니다. 근데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보통 이제 그 전투에서는 이제 병사들, 사병이나 장교, 하위 장교들이 전사하는데,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최고위급 그 101 공수사단 부사단장이 전사하게 되는데, 계급이 별하나 준장이 죽게 됩니다. 근데 그 이유는 이 101 공수사단 부사단장이 글라이더를 탑승하기로 돼 있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별이 타니까 적의 대공포에 이게 글라이더가 쉽게 터지면 안 된다 해서 장갑을 두릅니다. 무거운 장갑을 곳곳에 두르고, 또 그러니까 장성이 타니까 도착해서 이동할 때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해서 찝차를 또 그 글라이더에 태웁니다. 그리고 보통 이런 찝차를 태우게 되면 이 고박이라 그래가지고 강철 체인으로 묶어야 되는데, 나일론 끈으로 이제 강력히 묶었다고 묶었죠. 글라이더는 날아갔습니다. 날아갔는데 그 목표 지점에 간신히 착륙을 했지만 그 해당 글라이더의 주종을 맡고 있는 중령 기부 조종사가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데 동체가 워낙 무거워서 브레이크가 안 잡힙니다. 장군의 안전을 위해서 장갑을 덧댔더니 착륙할 때 거대한 이 살인 무기로 돌변한 거죠. 그래서 그 찝차에 앉아있던 장군은 목이 부러져서 전사하게 됩니다. 그냥
뭐 총 한 번 못 쏴보고 작전 지휘도 못 해보고. 제가 이런 이유를 드는 건 국토부는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. 근데 철도 안전을 강화하는데 감시 카메라 설치한다. 철도 안전에 강화를 명분으로 철도 안전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적 철학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 감시 카메라의 문제는 사고 예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면 국토부는 기존에 뭐 여러 가지 철도 사고가 났을 때 국토부의 기자회견이나 발표, 장관의 발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를 일으킨 책임자를 잡아가 색출해서 처벌하면 됩니다. 근데 이렇게 해서 철도 사고가 막아진다면 다시는 철도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죠. 근데 철도 사고는 반복됩니다. 이 얘기는 뭐냐면 철도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시는 철도 사고가 안 일어나게 최대한 노력하려면 그 철도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잡아다가 색출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뭐 징역을 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철도 사고가 만들어진 과정을 철저히 분석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게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이죠. 근데 감시 카메라는 이런 걸 안 하고 아주 편하게 책임을 다 현장 노동자들한테 전가하겠다는 것. 그래서 사실 철도 사고는 어떤 필연적이든 우연적이든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생기면 사고 납니다.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아시겠지만 그 살떨리게 뭔가 잘 실수를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어떤 사고와 관련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간 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이런 아차사로의 사고를 더 연구해서 예방 안전을 만드는데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게 국토부의 역할이기도 하죠. 근데 그렇게 다행이었다, 이거 큰일 날 뻔했네 했는데 그렇게 어떤 잘못된 행위들이 직접 사고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운이 굉장히 나쁘거나 아니면 이걸 이중삼중으로 보호하는 시스템, 예를 들면 기관사도 오인하고 뭐 관제사도 오인하고 로컬 관제도 착각을 하고 또 뭐 여기시청문화 차장 또는 그 DS문화 차장도 잠시 정신을 놨을 때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아주 재수없게 한꺼번에 다 맞물려 사고가 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런 식으로도 사고가 안 나게 만드는 시스템적 방어를 하는 게 철도 안전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.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감시 카메라 철학의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늘 각성돼야 된다, 인간은. 근데 심리학적으로 또는 사회학적으로 한 인간이 24시간 내내 또는 운전 시간을 담당하는 뭐 3시간, 1시간에서 한 3시간, 4시간, 5시간 내내 초각성된 상태로 인간이 각성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게 그냥 심리학계나 이런 의학계 공통된 의견입니다. 뭐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게 철도 안전 시스템이다. 그래서 철도 안전 시스템은 이 크로스오버, 서로 상호 보완하는,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인간이 보완하고 또 인간이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이 보완하는 거죠. 그런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다 갑자기 ATS 장치나 ATC 장치가 맛이 갔어요. 정지 신호인지 뭐 이게 주시인지 몰라. 그러면 인간이 개입해서 비상정차하고 시스템을 재가동하든지 뭐 하면 됩니다. 또는 인간이 착각을 했어요. 내 신호인 줄 알고 뭐 서울역만 봐도 신호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. 그러면 나란히 있는 신호기는 쉽게 오인할 수 있는데 5번선 신호기를 6번선 신호기로 착각하고 5번선에 있는 열차가 이게 6번선에 있는 열차가 이제 출발했다. 그럴 때 ATP 장치는 그냥 열차를 세웁니다. 인간의 실수를 시스템이 막는 거죠.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역할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 안전을 책임지는 인간, 여기서 말하면 이제 보통 기관사가 될 수 있겠죠. 이 기관사
기관사를 보완하는 시스템과 이 기관사를 상호 존중하고 보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철도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가 된다. 근데 그렇다면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그 운전실에서 기관사가 실수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하고 파악해야 되는 거지. 기관사가 뭘 잘못했는지를 사후에 판단하겠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철도 안전 시스템과는 무관한 일이죠. 그러니까 감시 정책에 따른 이런 뭐 정책이라면 뭐 타당할 수 있겠지만, 그래서 되게 중요한 해외 사례를 분석하다가 7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유럽에서 그 철도 안전 관련해서 아니면 뭐 철도 안전이든 철도 운영 시스템이든 최고의 열차 운영국을 보통 스위스라고 합니다. 이건 뭐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독일,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철도 선진국으로 알고 있지만 독일, 프랑스에 있는 그 철도 당국자들조차 스위스가 사실은 최고죠.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근데 스위스 연방 철도 노동자의 직무 가이드라인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 착각, 태만, 소홀 이거 다 허용됩니다. 인간은 착각할 수 있는 동물이거든요. 그리고 태만해질 수도 있어요. 1시간 40분은 내가 막 집중해서 신호를 보고 뭐 지적하기 계속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한 5분 정도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. 그래서 신호 주시에 소홀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걸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. 기관사 이래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이 73페이지에 있지만 착각, 태만, 소홀도 오류라는 이쪽 오류가 허용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이런 오류를 당신들이 뭐 맘 놓고 범하라 이런 게 아니라 얼마든지 발생 가능하다. 인간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시스템으로 막아야 된다 라는 게 이 스위스연방 철도동제의 직무 가이드라인입니다. 최소한 이에 근접하는 직무 가이드라인을 국토부가 제시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뭔지 부족한 것들은 우리가 연구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. 근데 감시 카메라 설치 연구 용역에 국비를 우리가 낸 세금을 쓰고 있는 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그래서 철도 선진국의 존재는 인간은 언제든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. 이 정의는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기관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그러니까 불안입니다. 불안. 왜냐하면 뭔가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뭐 사고가 아니더라도 과태료를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. 근데 국토부 입장은 그죠. 엄중한 처벌을 하면 기관사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이제 사고를 유발시키지 않을 거다. 그래서 과태료를 한 1,000만 원쯤 하면 더 조심할 거다. 뭐 그러면 과태료를 한 2천만 원쯤 하면 진짜 사고는 안 나겠죠. 근데 이런 그 과태료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큼 안전에 더 큰 위험을 갖고 오는 일은 아마 없을 건데, 제가 나중에 일본의 사례를 한번 또 발표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. 이게 이제 2019년 75페이지의 UIC 국제 철도연맹의 연례 안전보고서 철도사고 원인 분석 자료입니다. 이거는 전 세계 철도 UIC는 전 세계 철도 운영국이 가입돼 있는 국제 단체고요. 국제 연맹이고요. 여기서는 그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는 1년에 한 번씩 연례 안전 보고서를 냅니다. 매번 이렇게 연례 안전 보고서를 내는 이유는 한 20년에서 한 30년 사이에 계속 사고의 중요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, 어떤 사고들이 많이 나는지, 예전에 났던 사고들이 요즘 왜 안 나는지 이런 것들을 추세적으로 분석하는 건데,
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, 사실 철도 사고는 외부 요인보다 내부 요인이 7.4%고요. 그 중에서 여기 이제 트레인 드라이버라는데 기관사가 원인이 된 경우 0.7%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 철도 사고 100% 중에 0.7%의 사고율을 벌이는 기관사로부터 발생되는 사고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 열차 안전이 확보되느냐, 그리고 그 감시한다고 열차 안전이 확보되느냐, 이런 문제는 UIC 연례 보고서를 보더라도 국토부 감시 카메라가 사실은 굉장히 과도한 정부의 행정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하여튼 CCTV랑 운전실 감시 카메라의 차이점은 잠깐만 이 자료를 한번 쭉 보시고요. 한 가지 말씀드리면, 이제 요즘 나오는 그 신형 전동차나 신형 기관차들 CCU의 뭐 그 운전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조작을 했는지, 이 기동을 어떻게 언제 살리고 언제 죽였는지, 제동 시험을 어떻게 했는지, 열차 정보 시스템, 기관사 아이디 입력 이런 것까지 다 입력이 됩니다. 그래서 그건 그냥 USB 연결해서 자료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국토부가 주장하는 또는 감사원이 주장하는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서 감시 카메라 설치한다, 이건 말도 안 되고요. 그리고 이제 80페이지에 보면 사실 이 그러니까 열차에 감시 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아주 한국 관료사의 아주 고질적인 노동경시입니다. 동료 시민들에 대한 불신이 아주 극에 달해 있는 거죠. 그걸 행정행위로 펼치는 게 이 감시 카메라인데,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, 감시 카메라는 아까 그 한인임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관사들의 어떤 심리적 압박감을 확실히 높입니다. 근데 이 심리적 압박이 왜 운행하는 철도 기관사들한테 왜 중요한 거냐면, JR 서일본에서 2000년에 그 대형 사고가 나죠. 그 후쿠시마선 이 탈선 사고라고. 근데 이 후쿠시마선 탈선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가 왜 곡선 구간에서 속도를 올려서 탈선했냐면, 그 전역에서 하도 이 사측으로부터 압박을 받으니까 정차 위치를 놓쳐가지고 다시 퇴행하고, 이런 과정에서 한 1분 20초를 늦었습니다. 이미 이 JR 서일본이라는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단 1분 1초라도 늦으면 심할서를 쓰게 하고, 또 지상근무를 시키고, 지상근무 시킬 때 반성문이라든지 규정을 계속 베끼게 하는 이런 악독한 행위들을 자행했는데, 그 지상근무를 떼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기관사가 후쿠시마선에서 이제 이 오버런한 역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해서 1분 20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고속으로 달리다가 탈선하게 됐죠. 감시 카메라든 아니면 정시운전 압박이든 운전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들을 막아내는 게 운영기관과 국토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. 근데 지금 이런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감시 카메라를 노조 동의나 이런 것도 필요 없다, 우리가 법에 따라서 집행하겠다, 이러한 아나무인식으로 나오는 행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.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기관사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열차 이용 밀도 굉장히 높죠. 그리고 이용객들이 과밀하고, 그리고 늘 민원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어떤 산업적, 철학적, 문화적 분석까지 포함해서 한국사가 놓치고 있거나 구조화시키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해야지 열차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하여튼 오늘 국토부 사무관님도 오셨으니까 그 철도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다시 고민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,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
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